역사행 떠나는 도리쌤 박상용입니다. 자, 오늘 복장이 뭔가 좀 신기해요. 이런 복장 입고 나오면 이런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아우, 지면도의 완중랑랑랑랑랑랑랑랑 황폐용, 황비용 주제곡이었죠. 오늘 제가 중국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중국사는 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중국사를 다 알기는 어려워요. 한국사는 뭐 정사가 삼국사기, 뭐 고려사, 조선 왕조실록 이 정도잖아. 근데 중국사는 25사야. 그걸 어떻게 다 알아?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다음엔 조선시대, 고려시대 앞에는 후삼국시대라는 정도. 이게 중국사가 무슨 시대로 흘러가는 것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원이 침입했을 때 고려 때는 그럼 원나라, 뭐 송나라 이런 정도는 알자는 의미에서 제가 중국사를 두 편에 걸쳐서 마련했습니다. 자, 중국사 하면 제가 딱 떠오르는 우리 고향 친구 한 명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제 중국사 하면 항상 이 친구 이름이 떠올라. 근데 이 친구가 떠오르면서 또 하나 떠오르는 우리 이 친구 누나야. 하은주였거든요. 이 은주 누나가 킹카였어요. 우리 동네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은주 누나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삼모 써볼게요. 이러면 제가 중국사가 떠오르는 이 부분입니다. 삼모부터 시작할게요. 중국에는 삼황오제가 있었다 그래요. 3명의 황과 5명의 제예요. 근데 꼭 8명이 있었던 건 아니고 나중에 아마 저 숫자를 넣은 것 같아. 삼황은 천지인, 그러니까 하늘, 땅, 사람 황 써가지고 복희씨, 수인씨, 신농씨 이렇게 넣고요. 제는 5분을 넣어요. 5분. 황제, 중국의 조상이라고 하는 황제헌원, 이때 황자는 누르황자를 씁니다. 그리고 전욱, 제국, 그리고 요순 이렇게 씁니다. 요순이 오제에 포함됩니다. 요순 다른 분인데 이분을 한꺼번에 붙여서도 잘 읽어요. 중국의 가장 태평성대를 얘기할 때 바로 요순 시대라 그럽니다. 도둑이 없어서 문을 안 잠그러 가지고 돈이 떨어져서도 추운 사람이 없고 태평성대 요순 시대라 얘기하거든요. 이 당시에는 임금이 다 되면 그 다음 임금을 누구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추대를 했대요. 그래서 아마 부족 사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임금이 순임금을 추대를 해요. 순임금은 효자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자, 순임금이 누구를 추대하냐면 순임금이 중국은 황하가 말이에요. 4대 문명지잖아요. 근데 황하 그 강변에 농사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황하가 이렇게 물대로 흘려주면 풍년인데 이 황하에 홍수가 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치수 사업이라 그러거든요. 물을 다스릴 때 순이 우를 채용을 해요. 우라는 사람을. 근데 이 우가 황하를 물을 다스리는 걸 성공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순이 우에게 다음 임금 해주세요 라면서 추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가 임금이 되는데 이 우가 하나라의 시조가 됩니다. 하나라는 시조가 되는데 이 앞때까지는 서로 추대를 했는데 우 임금부터는 아들들한테 왕위를 내려줘요. 기록은 있지만 누적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역시 전설로 취급합니다. 자, 하나라가 하하하하하 잘 웃었는데 껄껄껄 웃다가 망하대요. 그게 걸입니다. 걸. 하나라 마지막 임금 하면은 걸이 폭군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당합니다. 탕 하면서 총을 맞든가 어떻든가 당해요. 그 탕이 누구냐면 상을 세우는 사람이야. 자, 하 다음에 상을 세우는데 상을 누가 세워? 하나라의 폭군인 걸을 멸하고 탕 임금이 상을 세웁니다. 제가 써놓은 은주 누나의 은은 뭐냐면은 우리 때는 저희 공부할 때는 하은주 그랬어요. 근데 은이라고 하는 거는 상나라의 도읍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은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상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바꿔요. 자, 상나라는 잘 나갔어요. 그러나 역시 마지막 임금은 항상 폭군으로 나와요. 주길로 주임금이 등장합니다. 주임금이 등장하는데 항상 그 폭군은 여자에 또 빠지게 되거든요. 걸임금 때 말희, 주임금 때 달희. 그래가지고 이 걸주를 같이 붙여서 얘기합니다. 요순 시대는 중국의 최고 행복의 시대, 걸주 시대는 임금이 폐악질했던 시대예요. 이때 고사성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 걸하고 주는, 걸때다, 주때다 이런 설들이 있는데요. 걸하고 주는 어떻게 잔치를 벌였냐면은 연못을 파요. 거기에다 술을 다 붓는 거야. 그리고 안주는 숲에다가 고기를 다 걸어놔. 그게 주지육림입니다. 술 주자 못 지자 고기 유자 숯불림자 해가지고 이 당시 얘기입니다. 자, 걸이 폭군이었기 때문에 탕에 의해서 상이 건국되고 주 역시 폭군이었기 때문에 원망들이 많아요.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는데 그게 창이야, 창. 창이 대장이 돼가지고 창과 창의 아들이 주를 정벌하러 가요. 상나라 임금을 정벌하러 가. 그때 길을 막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백이숙제야. 백이숙제가 얘기합니다. 어찌 신화된 도리로 왕을 칠 수 있습니까? 주에서 뭘 내세우냐면 이건 하늘의 명령이다 라면서 1000명을 내세웁니다. 이때 이제 1000명, 천사상이 중국 그 지배자한테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이제 앞으로 뭐냐면 하늘의 아들이라 해갖고 천자가 됩니다. 주무왕이에요, 주무왕. 아까 얘기했던 창, 주의 그 폭군을 치기 위해서 추대됐던 창은 주문왕으로 올라가요. 이때 신하로 등장했던 사람이 강태공인고 그렇습니다. 자, 주나라는 이제 은나라를 멸망하고 영토도 넓어지고 공신들도 많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영토 넓어진 그 자리에 주나라 왕은 중앙에서 왕 노릇하고 공신들과 친척들을 제후로 봉해요. 귀족 삼아가지고 각 지역으로 내려보내요. 땅을 주고 대신에 그 땅에서 나온 수학과 가운데 중앙에 있는 왕이 위험할 경우는 제후들이 와서 도와줘야 돼요. 이게 중국의 봉건제입니다. 서양의 중세에 났던 시대예요. 중국은 주대의 봉건제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후들은 중앙에 있는 왕에게, 중앙에 있는 큰 집에게 항상 충성을 맹세해야 돼. 그게 종법제라 그럽니다. 이때 주나라의 깃틀이 돼가지고 중국은 가운데 중이란 나라 이름을 쓰고 아직까지도 중국은 자기가 중심이요. 지금 우리가 현대 중국 보면은 육직길로, 바닷길로 해가지고 세계를 뭐 중동 지나서 유럽까지 이은 1대1로를 건설한다. 중심 어디다? 중국이다. 이게 지금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주나라는 처음에는 이 봉건제도가 잘 먹혀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왕의 원래 동생이었지만 자손들은 친척 관계가 점점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한 300년 지나가지고 주의 12대 왕의 유왕이 있어요. 유왕. 이 유왕 때 애첩이 하나 들어오는데 포사라는 여자가 있어요. 아무튼 여자가 계속 나와요. 포사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포사는 그 유황이 뿅 갔는데 이게 잘 안 웃어. 여자를 웃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야 뭐 멋진 선물 갖다 줘도 안 웃는 거야.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 유왕이 주나라 중앙의 왕이 위험에 처하면은 봉합부를 띄우면 각 제후들이 와서 도와주게 되거든요. 근데 봉합부를 잘못 띄웠네. 근데 제후들이 도와주려고 왔더니 이게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그 광경을 유왕의 애첩인 포사가 보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유왕이 야 얼굴도 이쁜 게 웃으니까 최고야 하면서 이 짓을 또 반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제후들이 왔죠. 그 다음에는 덜 오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양치기 거짓말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왕이 포사와 사이에서 난 자식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 유왕의 본처의 아버지가 이거 안 되겠다. 유왕의 본처의 아버지는 제후 받아가지고 변방에 나가 있어요. 근데 그 북방 민족하고 손 잡아가지고 유왕을 정벌하러 와버려요. 그래서 유왕이 죽어요. 죽고 유왕의 이제 본체의 아들인 평왕이 오르는데 13살에 왕이 올려요. 근데 북방 민족이 무섭잖아. 그래서 서쪽에 있는 도읍을 동쪽으로 옮겨요. 그래서 이 시대를 서주시대 옮긴 다음을 동주시대라 그래요. 서주시대는 주왕실의 힘이 강했어요. 근데 한번 북방족의 침입을 받은 다음에 동주 때부터는 왕의 힘이 약해진 거야. 제후들이 봤더니 강한 줄만 알았더니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나도 한번 왕해볼까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왕 하면서 올라오는 게 바로 춘추 시대의 시작입니다. 춘추가 나오면 항상 뭐가 나와요? 전국이 나옵니다. 먼저 춘추 시대는 한 400년 정도 유지되고 전국 시대는 한 200년 정도 유지되는 혼란의 시대거든요. 이때는 중앙의 왕의 말이 안 통해요. 그
그나마 춘추시대 때는 괜찮았어. 춘추시대 때 태어난 사람이 공자거든요. 공자가 쓴 책 이름이 춘추예요. 그래서 춘추시대입니다. 공자가 항상 그리워하는 거는 이 주무왕이며 주문왕이며 강태공이며 주무왕의 동생들, 주공이거든요. 이런 시절이 그리웠는데 이게 인이 없어진 시대야. 너도 나도 왕이라고 하니까 사회가 혼란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그나마 주왕을 인정을 했는데 이때 되니까 이제 주왕이고 뭐고 없어요. 힘센 놈이 왕이야. 힘이 세려면 어때야 돼? 백성들이 많아야 되잖아. 그 백성들을 내 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각지에서 사상가들이 왕하고 같이 속닥속닥 손을 잡게 돼요.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올 거예요. 저렇게 하면 올 거예요 하면서 공자의 뒤를 이은 맹자의 유가, 법가, 병가, 묵가, 도가 이러면서 각지에서 사상가들이 일어나는 게 그게 제자백가입니다.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는 많은 인간의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춘추시대 같은 경우는 딱 오페라 그래가지고 제환공, 진목공, 조장왕, 오합녀, 월구천, 오월이 나와요. 오월이 마지막이야. 오월. 우리가 오월동주 그러거든요. 오나라하고 월나라 싸움하고 같이 배를 탔다. 둘이 원수지간이었거든요.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가 월남 그러면 베트남이잖아요. 월이 중국의 남쪽이야. 바로 이쪽이 오나라예요.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아버지 때부터 원수지간이에요. 처음에는 오나라가 월나라를 치면데 월나라가 이겼다가 다시 오나라가 복수하고 다시 월나라가 복수할 때 미인계를 쓰는데 그 미인이 바로 서시야. 서시는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4대 미녀에서도 최고 뽑아라 그러면 서시죠, 서시. 얼마나 이뻤냐면은 피부 미인인데 앵두를 먹으면 앵두가 내려가는 게 보여요. 피부가 패곡 같다 이거야. 근데 이 얼굴이 피부가 하얀 게 약간 폐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시는 약간 찡그린 얼굴이 돼. 가슴을 약간 부여잡고 찡그려. 근데 이 찡그린 모습도 이쁘니까 주위 여자들이 그걸 보면서 찡그린 모습을 짓는 거예요. 그게 찡그릴 빈자를 써가지고 빈축이에요. 빈축. 그러니까 그러한 성어들도 있고 전국시대도 성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성어들이 사마천의 사기의 이야기 바탕이 되고 또 열국지라는 소설도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혼란기를 통일한 이가 누구였으니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인데 제가 진시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갈 거고 그러면 우리 역사 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오제할 때 첫 번째 황제헌원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시조거든요. 우리 당군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 임금이 싸운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한테 치우 있잖아. 붉은 악마. 그 치우하고 싸워요. 그래서 이기게 됩니다. 그 치우가 나오고 요 임금할 때 요 임금이 왕이 했을 때 삼국유사에 보면 당군 할아버지가 당군의 조선을 세웠다는 게 BC 2333년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 이름 중에 순신이라고 있죠. 이순신이요. 형님이 요신이에요. 그 위에 형님은 희신이고 동생은 우신이에요. 이렇듯 우리는 중국 역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고조선이 세우고 아직까지도 고조선이에요. 이 편에서는 더 연계성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황비용 노래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도 노래 하나 넣어야 되겠잖아요. 중국 음이 잔잔하게 들어가야 되겠잖아요. 샤오샹구시도 중만시할라